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오늘도 꾸준하게 함께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기사로 SEC 신임 위원장이죠. 폴 애킨스가 나오면서 토큰 자체를 증권으로 모두 다 간주할 수는 없다. 얼마 전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이 폴 애킨스 위원장이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미국에서 이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과거 1946년이었죠. 플로리다의 오렌지 농장에 있었던 그 사건 하위 테스트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 기준이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웠던 헤스터 피어스, 이 하위 테스트는 암호화폐 증권성 판별을 하는 부분에 부적합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호화폐 자체는 시간과 기술에 따라서 자산 성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대적 오차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왔다라는 것. 물론 과거에 ICO 관련한 코인들은 증권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모든 코인이 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 정밀한 판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거부터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이 헤스터 피어스라든지 폴 애킨스, 마크 우예다와 같은 친크립토 기조를 가진 임원진들이 SEC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 중장기적인 방향성만 미루어 봤을 때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프랭클린 템플턴, 이 제니 존슨이 말한 것처럼, 아니 앞으로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 기반 인프라들이 성장을 할 텐데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이 규제가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방하면서도 현재 SEC가 열일을 해주고 있다. 이 과거의 암호화폐 규정 방식과는 완전히 이제 결별했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제 우리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통해서 증권인지 상품인지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거야. 그와 연관돼서 조만간 제공될 것이 세이프 하버라는 것이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 제재나 규제 적용을 유예시켜주고 완화해주는 제도를 지금 SEC에서 준비하고 있다. 세이프 하버까지 들어오게 되면 점점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겠구나. 큰 그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미국 상원은행위원장 팀 스콧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죠.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 클래리티 법안,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12명에서 18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안을 짜고 있는 과정에 있죠. 이 골자가 완전히 통과가 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60표 이상의 초당적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천천히 이 부분도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사실상 통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시간 문제일 텐데 그들이 저울질을 언제까지 하는지는 그들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 클래리티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면 많은 코인들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비트, 이더, XRP와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이제 SEC가 아니라 CFTC의 권할 하에 놓이게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조만간 또 브라이언 컨텐츠 인준 절차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될 텐데 그가 언제 취임을 하는지 면밀히 지켜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것 매우 중요한 스탠스가 될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테더가 전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장 수장을 맡았었던 보 하인스를 전략 고문으로 영입하게 됐네요. 최근에 테더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 같은 경우는 우리 테더도 이제 지급 준비율 자체를 리밸런싱 하면서 미국에서도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 움직임으로써 전 백악관 암호화폐 수장을 담당했던 이 보 하인스를 영입했다라는 거, 그들끼리 자리 바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많은 대중분들 같은 경우는 테더가 중국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USDT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뿌리는 그 유대계 자본, 미국의 뿌리와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 많은 미디어로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CBDC,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요. 결국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 수장이었던 보 하인스의 자리는 이 패트릭 위트라는 사람이 이제 임명될 예정이죠. 이 사람은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법률 전문가고요. 과거부터 미 정부의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트럼프의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테더사에 미국의 보 하인스가 영입이 됐다고 다시 한번 그들끼리 스테이블 코인의 상용화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있구나. 큰 그림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나왔잖아요, 사실. 왜 켄터 피츠제럴드, 미국의 상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거대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들이 테더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21 캐피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 회사를 만들었는지, 지금 뭐 제2의 MSTR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막강한 자금력으로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죠. 왜 그들이 한 줄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사실상 뿌리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래티지를 바짝 뒤쫓고 있는 일본의 메타 플래닛 역시 도널드 트럼프의 둘째 아들이죠. 왜 에릭 트럼프를 전략 자문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었는지, 그들끼리의 자리 바꿈, 전주가 동일하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초의 블록체인으로서 지금 현재는 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다, 새로운 금융 자산이다 라고 편입될 정도로 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정말 블록체인의 본질, 왜 그들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 분산형 컴퓨팅 시스템의 특허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정말 여기 나오는 테더, 켄터 피츠제럴드, 소프트뱅크의 뿌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유틸리티 코인, 브릿지 자산으로는 XRP가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도이체뱅크에서 나온 스탠다드 차타드의 트랜잭션 뱅킹 글로벌 헤드 마이클 슈피겔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는 새로운 국제 메시지 표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O 20022 메시징 표준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디지털 자산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플 XRP가 왜 명시가 되어 있는지, 이제 슬슬 스위프트에서 새로운 금융 표준을 만들어가면서 데이터 호환성,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 표준을 만듦으로써 기존 은행에 대한 판 자체를 송두리째 바꾼다라는 거, 디파이까지 아우르는 연결고리가 되고요. 이 안에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CBDC에 대한 결제까지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시대, 이미 파일럿 테스트는 끝나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기 나오는 도이체방크, 독일의 최대 은행이라고도 불리우죠. 과거부터 BIS와 함께, 그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국경 간 결제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었다라는 거, 거기에도 이미 리플이 블록체인 회사로서 단독으로 최초로 2020년 6월부터 합류가 됐다라는 것까지 미루어 본다면 정말 그들이 설계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와 리플의 기술력이 궤를 같이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과거부터 리플은 BIS 국경 간 결제 태스크포스에 참여를 했고, 실제로 공문을 확인했을 때도 리플의 마크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각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결제 클리어링 시스템들이 모두 다 합류되어 있죠. 근데 그 안에 도매용 결제 유틸리티에는 XRP라고 하는 브릿지 자산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솔루션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 반드시 본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월드뱅크죠. 세계은행 역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함께 이 CBDC와 함께 더 빠른 지불 시스템 간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운용성을 모색하고 있었죠. 왜 그들은 리플 네트워크를 명시하면서 리플에 대한 기술력을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으로 인용하고 있는지 정말 많은 공문에서 이런 팩트들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또한 IMF 역시 국경 간 결제를 위해 CBDC 논의에 리플과 함께 협력하면서 미래에 대한 금융 인프라를 만든 바 있었죠.
왜 과거에 IMF 총재를 역임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을 고위급 핀테크 자문단 이름으로 명시해 놨는지까지 체크해 본다면 그 유대계 자본의 뿌리 세력들이 점점 웹 3.0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빅피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플 원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포지셔닝까지 구축을 했고, 플러스 인터레저 프로토콜 역시 비영리 재단으로서 이미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기술적 특허면까지 바라보게 됐을 때 앞으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 그 백본에는 XRP가 매우 효율적으로 브릿지 통화로 소각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네요. 얼마 전에 제미나이 거래소에서 다음 시대에 보상이 출시될 준비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의 힌트를 좀 줬는데요. 왜 또 여기서 XRP를 대문짝만하게 써놨는지 자꾸자꾸 그들이 힌트를 주고 있네요. 얼마 전에 제미니에서 슬슬 XRP 리워드 프로그램을 예고한 바 있었죠. 또한 이 제미니 거래소 같은 경우는 IPO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까지, 근데 그 지원을 RLUSD로 실질적으로 받게끔 이미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정말 그 마스터 계좌까지 뚫리면서 연준에서 준비금 자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시대에 저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탁 은행 신청뿐만 아니라 그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 리플뱅크 제2의 연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 공부가 안 된 사람이 들었을 때는 허황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 확신이 계셨던 분들은 최근 조정에서 바이 더 딥을 하셨을 거고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욕하면서 시장을 떠나갔겠죠. 투자에 대한 성패는 본인이 이 XRP 코인에 대해서, XRP 스텔라 루멘, 그리고 그 이외의 글로벌 메이저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확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가치에 투자하는 비전 투자자의 모습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취합시다.